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현재 0.58%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293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상승하고 있지만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1.78% 하락 중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 이후 반등으로 보여주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23% 상승 중입니다. 최근 블랙웰의 과열 문제로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곧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했다는 분석입니다.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3상 성공 발표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1차 지표였던 약동학과 2차 지표였던 효능과 안정성 모두 충족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상업화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제약사라는 분석이 나오며 고수익 투자자들이 오늘 오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2위는 하나오션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펀드의 하위 펀드 설정을 완료하고 21일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자는 밸류업 지수 ETF와 지수 구성, 지수 미편입 밸류업 공시기업입니다. 이에 거래소는 유관 기관들과 3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추가 조성하며 밸류업 투자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내 조성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업 밸류업 펀드 규모는 5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CJ바이오사이언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전거래일보다 29.99%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이유는 그룹이 CJ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사업을 재편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에 앞으로 CJ바이오사이언스가 맡고 있는 레드바이오, 즉 질병 연구와 신약 개발 분야 위주로 그룹 바이오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 반갑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좀 상승 전환에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2,500선 그리고 코스닥도 700선을 각각 넘기지는 못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 속에서 곧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주가도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실정은 좀 디램에 대한 어떤 중국 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랠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지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리스크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한 2주가 좀 지났습니다. 좀 안정권에 좀 찾아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우존스 했던 사태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다우지수 흐름들은 트럼프 랠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과도하게 사실 올라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호재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장기 추세를 타고 가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선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조정이 됐고
당선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폭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대선 변수가 만약에 없었으면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가 또 상승 시도를 펼쳐졌을 확률이 조금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움직임들을 뭐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스닥의 흐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선되기 전에 가격하고 지금은 거의 이격이 좀 제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결국은 일주일 동안 착실한 매물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회귀를 좀 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런 호재 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대한 방향성들이 제일 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반등에 또 성공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어떤 급락 부분들을 거의 만회를 좀 해야겠죠. 급락은 3일이지만은 만회하기까지는 3주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21선까지 만약에 이게 지금은 역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할지라도 61선까지는 닫고 하락을 한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쌍바닥이다 하면은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61선까지 반등 뒤에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위로 이제 상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월, 1월 이런 국면이 중요한 방향성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2024년, 25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해가 바뀌는 부분에서는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의 또 부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은 현재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바이든의 어떤 그 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칩스법 IRA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뜨거운 핫 이슈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025년은 정부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적으로 양자, 신기술, 그다음에 바이오 뿐만 아니라 AI 쪽 이게 대전이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섹터로 보시기 바랍니다. 양자무통신은 뭐 섹터가 굉장히 좁은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바이오하고 AI 쪽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 오늘 뭐 시장 추이를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매도 부분들, 프로그램 매도, 그다음에 선물 매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경직성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 뭐 상한가 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라파스란 종목이 좀 있죠. 라파스란 종목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이때 한번 크게 이제 올라줬던 그런 부분들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올라줬던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의 이 주사제이기 때문에 제형 변경, 그다음에 장기 지속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팝트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은 라파스는 뭐냐면은 제형 변경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형 변경이라는 것은 라파스가 핵심적인 부분들은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약물을 이렇게 핀처럼 약물을 핀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붙이면은 피가 나지 않고 피하 쪽에 이제 접촉이 돼서 서서히 이 핀이 서서히 녹으면서 방출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약물 전달체 기술이 되는 거죠. 이 마이크로 니들의 핀을 어떤 약물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만 치료 이쪽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크게 있었고요. 또 이게 과거에는 뭐 코로나 치료제 여기 백신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부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부분들이 있는데 약물 전달체 기술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라파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서 라파스는 화장품 쪽에도 들어가고 비만 치료제에도 뭐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인벤티지랩을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인벤티지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랩은 현재 그제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2의 펩트론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시총도 뭐 1,600억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장중 조정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21선의 이제 돌파 국면에서 이런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준다는 것은 상승의 어떤 시그널, 또 추세 전환에서 나와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에서 인벤티지랩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뭐 잠깐만 3빌리언 한번 봐볼까요? 네, 3빌리언 신규 상장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그런 부분이네요. 자 여기서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이제 강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툴젠, 그 다음에 지노믹 트리 이런 종목군들이 그 다음에 마크로젠 이런 종목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첨생법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툴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 과이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유전자 과이 관련된 특허를 좀 가지고 있는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유전자 과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툴젠이라는 회사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저점 라인의 영역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거의 한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셀리드, 바이오 플러스 이런 종목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뭐 항암제 쪽이나 이쪽 뭐 오늘 뭐 제약 바이오주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셀리드라는 종목을 한번 잠깐 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mRNA 이제 규제가 상당히 이제 심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드 같은 경우는 이 오미크론 mRNA 관련된 항암 백신 글로벌 임상 추진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이 좀 계속해서 주기적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반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재 움직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라 할지라도 장중 조정이 좀 있으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 또 절반 정도에서 계속 멈춰지는 것은 3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3파동이 못 되더라도 이 쌍봉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한일 단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부분의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와주면서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떠올라주고 있죠. 한일 단조도 주물 부품 관련이기 때문에 방산 부품 쪽으로도 상당히 알려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 쌍봉 근처까지도 뭐 충분히 좀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삭타 쪽에서는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일 단조, 뭐 STX 엔진, 그다음에 S&T 다이내믹스 이런 종목군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뭐 대형주 쪽에서는 뭐 LG 넥소나 현대 로템, 뭐 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이 좀 있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보시려면은 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아가 이 방위 산업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데 장갑차를 초기부터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용 장갑차나 뭐 군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는 기아에서 다 만든 뭐 그런 사실도 있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좀 바라고요. 풍산 한번 잠깐 뭐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이 탄피를 만드는 회사죠. 동전도 만들고 탄피도 만드는 회사인데 요걸 이제 주목을 좀 해주는 부분들은 풍산은 탄피, 폭약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요새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드론이 폭약, 탄약을 싣고 가다가 원하는 쪽에 이제 때리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풍산이 자율주행 폭탄, 자폭 드론이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미사일 개념도 적외선 추적 그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굉장히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드론은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목표를 찾을 때까지 하고 찾으면 자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명중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 그다음에 낭비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풍산이 의외로 드론의 최강자로 부상이 좀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풍산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약간 시총이 있으면서 탄력이 붙으면 세게 갈 수 있는 리치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풍산을 드론 관련주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약하게나마 국내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 제약, 바이오, 전력 이쪽으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AI 관련인데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커머스 사업 쪽을 대폭 개편한다고 합니다. 두 기업 모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게 골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시총 10위에 자리 잡은 네이버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며 20만 원대였던 주가를 회복할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또 카카오도 정비를 통해 앞으로 상승 흐름 보여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로봇도 올라왔습니다. 이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AI 능력이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의 수준으로 머지않아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머스크 CEO의 이 한마디에 의료 AI주로 수급이 대규모 이동했습니다. 관련된 움직임 바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오늘 그래도 양시장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승세를 통해서 극적인 상승 추세 전환이 가능할지 조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예. 그만큼 다양한 이슈들도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미리서 다 예고를 좀 했기 때문에 네. 하나씩 뭐 그 점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AI, 그러니까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투탑인데 이커머스 쪽으로 약간 개편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AI 기능을 좀 더해서 기존의 것을 이제 대폭 어떤 전략 변경을 좀 한다는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쇼핑 앱을 뭐 출시를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배송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직구를 그동안은 뭐 그렇게 추천하거나 뭐 그렇게 링크하지 않았는데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시커머스의 공략 뭐 이런 것들도 대비를 좀 하고 차라리 이제 중개 수수료를 하는 게 더 낫다. AI 기능 가지고 최적의 추천 서비스를 해준 게 낫다 하면서 추천 서비스가 좀 되는 거죠. 네이버에서 직접 하는 것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스토어에 직접 입점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이버에서 물건을 검색하면은 다른 뭐 11번가나 이런 것들도 오죠. 그러면은 네이버가 무슨 착한 일을 한갑다 하면서 그 링크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가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11번가도 빠져나가지만은 네이버도 빠져나갑니다. 이 검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이버 타고 가지 말고 11번가 바로 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 상담하면은 하신 분도 있어요. 왜?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두 번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카카오도 많이 손질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지형을 많이 바꿔놓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됐죠. 그래서 이 이커머스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인화된 어떤 그 AI 기능을 더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 기존에는 MD 추천 시스템, 그러니까 이 상품을 잘 아는 사람이 뭐 추천하고 기획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AI가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AI 에이전시, 내 개인 비서한테 이야기를 하고 최적의 것들을 좀 찾아주는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가 상당히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련 특징주를 이제 카페 입사를 꼽았습니다. 카페 입사를 꼽은 이유는 요새는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다 보면 관련된 부분이 링크가 있고 링크를 타고 가면은 바로 물건을 구매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사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또 유튜브 자체 내에 유튜브 전용 스토어를 개설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뭐 어떤 걸 봤는데 어떤 상품이 연관돼서 아래 링크를 딱 걸어놓은 거 있죠. 근데 그 유튜브는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링크를 걸어놓으면은 내가 그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타고 누군가 결제하게 되면은 나한테 수수료가 떨어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한 사람들이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광고비 막 받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쪽 연관된 제품 링크만 걸어놔도 수수료가 나한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24의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카페24를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상승 조정 부분들이죠. 절반에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강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카페24를 관련된 종목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삼성 XR 헤드셋 아닌 안경에 무게를 두고 내년에 나올 듯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XR 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VR이라고 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제 VR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XR이라는 것은 혼합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애플에서 나온 현재 애플에서 나온 부분들은 뭐냐면은 실제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현실에 대한 카메라로 된 어떤 가상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XR이 좀 해당이 되고 AR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일반 안경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안경 알에다가 레이저 빔을 주사를 해서 실제 투영돼서 그 사물 2, 3m 앞에 어떤 앞에 사물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현재 구글하고 퀄컴 삼자 연합이 돼서 애플의 대항마로서의 부분이 있고 그 기기는 삼성에서 XR 기기에서 출시를 한다 하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애플과 구글의 맞대결, 또 구글은 삼성과 퀄컴하고 제휴해서 이 플랫폼을 장악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이 이제 사피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피엔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보면 OLED, 마이크로 OLED 관련된 부분들은 선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밝은 낮에도 굉장히 밝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 구동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된 이슈였는데 계속해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부분이 좀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피엔 반도체가 급등하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와 연관돼서 이제 맥스트라는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미사일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을 좀 했죠.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용 제한을 풀기 때문에 푸틴옷을 맞대응을 하면서 바로 핵교리를 개정 승인했다.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더 과격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국회에 K적 케이블선을 절단하는 사건까지 뉴스에 좀 회자가 좀 되고 있죠. 오히려 더 격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막판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결정들을 내려주면서 어떤 불협화음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후 위기를 바라고요.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은 대형주는 약간 무겁고 탄력이 없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탄력성 있으면서도 잘 올라갈 수 있는 STS 엔진은 방산이기도 하면서 이 조선주에 관련된 그런 부분, 이 선박 엔진을
주로 만듭니다. 또 방산용 탱크 엔진이나 자주포 엔진 뭐 이런 것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세를 타지는 못했던 한 번 시세가 낮지만은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슈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 특징주로 꼽았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머스크가 이런 말을 좀 했죠. AI가 환자를 진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개인 의료용 기록 공유, 동료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머스크가 또 두 가지가 있죠. AI가 변호사를 대체한다. AI가 의사를 대체한다. 자꾸 주장을 좀 하죠. 그러면서 헬스케어 어떤 산업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의료 AI라든가 이쪽이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로봇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사람의 개입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시대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척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예. 계속해서 로봇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 예. 관련주가 트럼프와 이 머스크 트레이드의 탄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속해서 우하향하던 이 로봇주, 이제는 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로봇에 대해서 지금 한 4회째 좀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로봇이 한마디로 뭐 정의를 하길 차세대 의료계를 선도할 신의료 기술이다. 약간 극찬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수술 로봇을 말합니다. 수술 로봇을 말하는데 의료용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AI가 가속이 되면서 신약 개발부터 수술 또는 이 병 관련된 부가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수술부터 재활까지 의료 현장에서 로봇의 활용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 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관심사가 있는데 사람이 하지 않고 이걸 로봇이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던 건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로봇은 전문 서비스 로봇에 좀 해당이 되죠. 전문 서비스는 것은 뭐 빌딩 서비스, 의료 로봇, 군사용 로봇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용 로봇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수술하는 부분들, 재활 훈련하는 부분들, 의료 진단하는 부분들, 기타 환자의 보호, 케어하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수술 로봇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로봇은 기본적으로 핵심은 수술 로봇입니다. 또 재활을 돕는 뭐 웨어러블 로봇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거치대를 가지고 하는 뭐 재활 로봇도 있고요. 또 의료 환자의 보조 서비스를 하는 그런 환자 그 간병인 도우미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병인 들려면은 200만 원, 300만 원 한 사람의 얼굴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만약에 이걸 의료용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은 사용료만 내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분의 1, 20분의 1 가격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하는 뭐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로봇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술용 로봇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경조직, 연조직, 그다음에 수술 로봇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런 거죠. 나눌 수 있는데 경조직이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뼈 관련된 그런 단단한 조직에
수술하는 이 뇌 수술을 주로 하는 척추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고관절 수술이라든가 이게 경조직 관련된 수술이고 연조직이란 것은 오장육부나 이런 것들 상처 꿰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로봇으로 좀 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되죠. 그래서 연조직 수술 로봇 플랫폼 많은 오장육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류는 다양하지만은 좀 빼고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조직 수술력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다빈치라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어떤 수술의 어떤 브랜드로서 계속해서 최초의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로봇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옆에 한 사람이 콘솔에서 사람이 보고 있고 사람이 지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꿰매라 하면은 드래그에서 지정을 내주면은 로봇이 알아서 이렇게 꿰매주게 되겠죠.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완벽하게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경험이 미숙하다 보면은 혈관을 이해하는데 덜덜덜 떨다가 잘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로봇이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수술할 때 이렇게 많이 꿰매야 되죠. 사람이 손으로만 하면은. 근데 로봇이 하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째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의 것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경조직 관련된 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경조직에서는 관절, 척추 관련된 그런 부분의 어떤 기계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이쪽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관련된 수술에 관련된 그런 플랫폼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경조직, 연조직, 그다음에 수술용 로봇 플랫폼 이 세 가지 것들이 수술 로봇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된 부분들 경조직 관련된 또 연조직 관련된 어떤 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의료용 로봇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술 분야에서 연조직부터 경조직까지 다방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로봇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료 예. 분야에서 그동안 인간의 힘으로는 조금 해결할 수 없었던 예. 질병도 조금 예. 해결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또 이 문제가 되는 인력난도 해결될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쪽 분야에서 어떤 우리 기업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까요? 예, 고영이라는 종목하고요, 미래컴퍼니라는 종목 네. 두 종목이 의료 로봇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종목이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고영이라는 종목은 뇌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를 개발을 좀 했고요. 이쪽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지루하게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이 있죠. 가바닥에서 한 번 더 빠진 진바닥을 타고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로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최저점 라인으로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미래컴퍼니인데 미래컴퍼니 부분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강경 수술 로봇을 출시를 좀 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경조직이고 이거는 연조직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진 부분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가바닥, 쌍바닥, 역헤드앤숄더의
영몰이 초점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우려 쪽이 붐이 다시 한번 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두 종목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고영의 경우에는요,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이 카이메로를 만드는 K 의료 장비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래 컴퍼니의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강경 수술 로봇을 출시한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두 종목 다 봤을 때 의료용 네. 로봇 분야에 있어서 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예, 미래 컴퍼니입니다. 네. 예. 자, 미래 컴퍼니를 이제 고른 이유는 현재 뭐 고영이나 미래 컴퍼니나 전부 다 반도체 또는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미래 컴퍼니도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용 정밀 가공 장비 이런 부분들을 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로봇 사업에 진출을 좀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미래 컴퍼니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3D 카메라 센서에 대한 사업도 같이 표현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인데 이걸 좀 더 응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연조직 수술이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이제 다빈치인데 경쟁사의 다빈치 수술 로봇과 거의 근접하게 재현을 좀 해서 이걸 경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단가도 좀 비싼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연조직 관련된 그런 수술 장비 이거 한 대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 좀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서 이걸 컴퓨터로 이제 보면서 모든 것을 이제 지시만 하는 겁니다. 컴퓨터 이렇게 딱딱 지시만 하는 부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뭐 요거 뭐 이런 것만 지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그런 어떤 기술이 아니라 쉽게만 있고 제대로만 오퍼레이트만 하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30년, 40년 전문의 아니면은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탈피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더 높아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원픽을 제시를 좀 한 것이 바로 미래 컴퍼니. 핵심은 다빈치의 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건데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미래 컴퍼니였습니다. 의료 로봇 덕분에 정교하고 빠른 수술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되니까 저희 종목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시간이죠.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의료 로봇 쪽에서 큐렉서라는 종목 네.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렉서를 좀 하게 된 것은 이것도 당연히 오늘 뭐 핵심이 의료 로봇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전문 업체 좀 해당이 되죠. 경조직은 현재 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수술할 수 있는 도구인데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수술 부분, 그다음에 척추 수술 요거 관련해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개발을 좀 했습니다. 또한 재활 수술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개발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인데 큐렉소가 나름대로 기술력을 검증을 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현대중공업 의료로봇 사업부를 양수를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큐렉소의 이제 성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현재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관련된 뭐 스토리는 이쪽 양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이 든 환자, 고령 나이가 들수록 현재 무릎, 그다음에 고관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술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척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비스 스핀이라는 것도 두 가지를 개발을 좀 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덩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쪽 관련된 부분이 매우 커질 확률이 많고 머지않아 5년에서 10년 내에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조 정도로만 하는 뭐 그런 역할로 모두 다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 요거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을 하는 거고 거치대 형태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재활을 돕는 그런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재활을 못하기 때문에 좀 수영장 가서 서서히 해야 되는데 병원이 수영장을 가질 작은 병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 기계 한 대 설치해 놓고 현재 재활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뭐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일일이 잡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아서 기계가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보조 사업으로서 임플란트죠. 인공관절 임플란트 넥스제라는 회사의 유통 서비스도 담당을 좀 해주는 그런 사업 구도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임플란트 관련된 인도의 이제 메릴이라는 기업, 메릴라이프라는 기업과 함께 미국의 자회사를 TSA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품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그런 재료에 대한 어떤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어서 오늘의 이제 탑픽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지루하게 좀 빠지고 있죠. 지루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반등의 서막 최근에 약간은 가파르게 올려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의료 AI가 뜨면서 또 의료용 수술도 뜨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손절가는 약 7,200원인데 7,000원 정도 잡고 목표가는 이 넥라인점이죠. 이 갭 떨어지기 전에 가격이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 근처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목표가 라인을 삼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머니로 AI, AR기기, 방산, 로봇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의료용 로봇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큐렉소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